네, 꽁꽁 얼어붙은 취업 한파 속에서 의조차 되지 못한 채 갑의 횡포를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예비을 구직자들인데요. 하지만 이들을 위한 법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부당한 걸 알면서도요, 감히 따지기엔 힘이 없는 구직자들을 위해서 채용 문화를 바뀌기 위한 첫걸음, 인권 살롱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할 분들도 소개를 해드려 봐야겠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아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실 예정인지 진원쌤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계속 주제들이 아주 네. 메인급 주제들로 네네. 채워지는 것 같아요. 네. 저번 주는 최저임금, 오늘은 또 주 52시간제도 도입, 이런 것들 중에 지금 사실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회사는 과연 어떠한지,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무겁긴 한데 또 인트로는 가볍게 해야 되는데 가볍나요? 예, 예. 조금 네. 살짝 무겁긴 했는데 가볍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원쌤은요? 저는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사무사 사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방송 잘 보고 있고 이제 사업주 측 측면의 이제 이야기들을 잘 전달을 해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열심히 그래요. 해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원쌤께 네. 오늘 준비하신 주제를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매년 354명 정도가 과로사로 사망을 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분 이제로 지금 과로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과로사회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워라밸 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근로기준법상의 68시간으로 최장 근무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이제 52시간 으로 확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주 52시간 제도 도입인 사항인데요. 이것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막상 이제 도입이 된 취지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부작용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해외 사례까지 그리고 워라벨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까지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 제도가 1주년을 맞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찬반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대체 우리나라 근로 환경이 좀 어떻길래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OECD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탑2 정도, 두 번째로 높은 노동 강도를 하고 있고 반면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생산성, 투입은 정말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아웃풋은 조금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래서 정부 그리고 이제 우리네 그 국민들은 일은 참 많이 하는데 그만큼 불행하고 또 그만큼 노동력이 생산성이 안 따라오다 보니까 내가 월급도 많이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높은 자살률 그리고 최하위권인 국민 이제 행복 지수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제는 좀 줄여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의 이제 형성이 됐고 네. 작년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제도가 규모별로 차등 적용이 돼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진화쌤 덧붙일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면은 네. 주 52시간에 관계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한 업종이 기존에 26개나 됐었어요. 이 특례 업종, 저희가 특례 업종이라고 하는데 특례 네. 업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지목이 되어 왔었고요. 네. 네. 또 이제 휴일 가산 수당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좀 하급 법원에서 지방 법원에서 좀 다른 판단을 계속적으로 내렸어요. 이런 사정 때문에 현장에서는 조금 혼란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왈가왈부가 많은 52시간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앞서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주 52시간 제도가 근로기준법 안에 이제 적용이 됐는데 보통 그 이유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과 균형을 이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이 된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일하는
시간을 좀 의무적으로 줄이고 휴가도 좀 많이 쓰고 예.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 거의 한 3년, 4년 전에 처음 도입이 됐는 이제 우리한테 소개가 된 말인데 한 국회의원이 한 말이었죠. 그래서 그게 거의 유행어처럼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네 이제 가슴 속에 많이 와닿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제도는 강행 규정이거든요. 강행 규정이 뭐냐면 안 지킬 시에 사업주, 그러니까 대표나 법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이제 처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52시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캡을 씌워뒀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진화 쌤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취지는 좋고 강행을 하는 건 하는 건데 기업마다 좀 여건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동시에 지금부터 해라라고 강행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도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떨까요? 맞아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회사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죠. 그리고 지역도 다양합니다. 지역도 다르고 산업도 다르고 회사에서 하는 일들, 직무 자체도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고 있어요. 모든 회사가 52시간 연장 근로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특례 업종은 저희가 26개에서 5개로 확 축소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경영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따라서는 야근을 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좀 일괄적으로 방금 표현하신 그쵸. 것처럼 캡을 씌워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특례업종이라고 하면 그 주 52시간이 도입이 됐지만 이 산업군은 예를 들어 24시간 일을 해야 되니까 예외로 한다 이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주 24시간 하는 곳들이 보통 운송업이죠. 네. 항공 비행기 인천국제공항에서 24시간 하는 것들 또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이 있는데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주 52시간 제도를 뉴스에 쳐다보면 네. 지금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대중교통들에는 주 52시간이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 사항이 이게 이제 단순 시간을 줄이는 걸로만 보면 안 되는 게 네. 운전하시는 그 근로자분들이 네. 임금의 형태를 봤더니 가산수당, 연장수당이 51% 이상이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추가적인 근무를 해야만 연봉이 많이 상승하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나는 워라밸이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월 평균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손해 본다. 이것 때문에 네. 지금 총파업에 이제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일괄적인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잡음이 지금 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쯤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근무시간 관리 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지금 대기업들이 속속 이제 아이디어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한 68%의 대기업들이 지금 이런저런 근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집중 근무 시간제, 협업 근무 시간제, 근무 시간 관리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거든요. 네. 집중 근무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네. 시간 동안은 전화도 안 받고 잡담도 안 하고 가급적이면 화장실도 안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정말 집중해서 근무를 하는 시간을 저희가 정해놓는 거고 네. 이제 협업 근무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코어기 좀 이제 협업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뭐 회의하든지 업무 협조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놔서 그 시간 동안에 자리를 이탈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방지를 하는 거죠. 예, 근무시간 관리제는 말 그대로 본인의 연장 근로 같은 것도 예. 스스로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한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거를 평균해서 52시간에 맞추면 네. 하루에 오버해서 근무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제 유연근무제 또는 탄력근무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이제 경영자 측에서는 그 기간을 좀 넓혀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업 대비 수요에 좀 적절하게 대체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짧은 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걱정은 사실 대기업은 걱정할 게 없는데 중소기업이 걱정이거든요. 중소기업은 결국에는 지금 최저임금이 어쨌든 간에 인상이 됐고 네. 그러면 추가적인 채용은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할 사람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니
한 명을 더 채용한다는 그런 유인책보다는 오히려 생산량을 절감하는 측면으로 가다 보니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되게 힘든 상황에서 더 생산량을 줄이는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빨리 더 유인책을 중소기업에는 유인책으로 그리고 대기업에는 좀 규제책으로 하는 네. 것이 좀 필요한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좀 힘든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주 52시간 근무제 순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워라밸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재밌는 조사를 좀 해왔는데 네. 한 이제 그 포털 사이트와 이제 숙박 업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예. 주 52시간 제도가 지금 1년 딱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 워라밸에 이제 향상을 갖고 왔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주변에서도 요즘에는 꽤나 많은 분들이 죄송해요. 퇴사가 아니라 퇴근을 좀 빨리 퇴근하세요. 합니다. 예. 네, 퇴근을 빨리 하고 네네. 있고 또 많이 뭐 만족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PC가 자동적으로 컷오프가 되니까 예. 그러면 뭐 퇴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금요일에 국내 여행을 금요일에 숙박하는 경우가 전년 대비 54%나 증가가 했고요. 그리고 금, 토, 일월 단순히 이제 토일이 아니고 금, 토, 일 3일 이어지는 주말 여행 또한 전년 대비 55%나 증가가 했어요. 그리고 국내 여행 자체도 60% 이상이 증가가 했고 멀리 못 가더라도 뭐 VR이라든지 방탈출 카페 또는 실내 스포츠 등도 한 23% 이상이 증가가 해서 실제 우리가 조금 이런 혜택을 그래도 금요일에 연차 쓰거나 또는 이제 월화수목에 좀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에 좀 쉬는 타이밍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분명히 있고요. 네. 우리는 이제 저녁 있는 삶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있었다. 하지만 뭐 부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뭐 버스의 지금 파업 사태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되고 이런 이제 워라밸의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쉬는 걸 워라밸이라 생각하고 어떤 분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또 워라밸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진원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게 예. 지금 아까 통계를 보시면서 전년 대비 뭐 50% 가까이 여행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 제 주변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듣는 얘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여행을 자주 못 간다라는 얘기는 더 많이 들었지만 지금 최근에 들어서 경제적 여건이 좋고 여가 시간이 늘어가지고 여행을 많이 간다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예. 이 부분은 아마 이 여행 이런 거 관련한 업체에서 본인들한테 좀 유리하게 통계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지금 경영계는 지금 방금 워라밸 말씀하셨는데 경영계는 오히려 초비상이에요. 지금 너무 비상사태다. 어렵죠.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업체들 되게 많거든요. 아까 뭐 R&D도 말씀하셨지만 R&D 쪽은 사실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가 미덕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개발 쪽까지도 저희가 52시간 제한에 막히다 보니까 이제 뭐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자꾸 멈춰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구를 그렇다고 더 시키면은 대표이사는 범법자가 될 수도 있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2년 예.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모든 산업에 대해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계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네. 며칠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로시장의 기대와 달라 기업에 부담을 준 측면이 있다.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제도적 보완을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진원쌤이 긍정적 포인트로 워라밸 꼽아주셨는데 진원쌤 정면으로 반박을 하셨거든요. 진원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이번 정부에서 네. 최저임금도 처음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전원의 모든 후보자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했다라고 해서 거진 대국민의 다 이제 동의를 받았던 거의 사항이고 또 52시간 제도도 비단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좀 쉬어야 된다. 너무 많은 과로한다라는 게 거진 누구나 이제 통용할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또 그 유행어가 바뀌었더라고요. 저녁이 있는 삶을 있는데 저녁은 있는데 저녁 밥이 없다. 네, 그래서 뭐 또 그만큼 내가
월급 많이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또 하는 거 씁쓸하네요. 보니까 네.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했는데 네. 하니까 또 이거 아니라고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저희도 좀 어떤 정책이건 다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사회가 성숙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중요하게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월급이라든지 이런 임금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얼마만큼 즐기는가, 워라밸, 특히나 뭐 밀레니얼 세대분들은 회사 고를 때 1순위가 임금 수준보다는 워라밸이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아까 전에 뭐 여행업체에 대해서 그런 여행도 저도 사실 잘 못 가긴 하는데 그래도 뭐 가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네. 근데 네. 저는 여기서 한 얘기 좀 더 하고 싶어요. 네. 어떤 얘기냐면은 워라밸 물론 좋아요. 여가 시간 좋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좀 나이대가 올라가고 많이 이제 좀 윗분들하고 어울릴 세대고 이제 또 가정도 있고 그렇죠. 제가 지켜야 될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좀 더 일을 하고 싶어요. 예, 제가 조금 더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책임질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제 몸을 굴려서 돈을 좀 벌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점점 생겨나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이 부분을 포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 사람들이 워라밸을 위해서, 그 회사는 워라밸을 위해서 집에 보냈더니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이제 프리랜서로 택배를 배송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또 다른 부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송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 근로자로 지내는 게 사실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로자로 하면은 연장 근로수당 받아서 평균 임금 올라가고 산재 같은 거 발생됐을 때 보상도 많이 받고 그렇죠. 나중에 퇴직금도 올라가요. 근데 프리랜서는 일하다가 다치면 어떤 보상도 못 받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이런 위험 부담들을 갖는 것보다 제도권 내에 끌어들여 가지고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더 일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점이 52시간 제도 도입 이후에 기대됐던 것이 사실 뭐 워라밸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자리를 좀 나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퇴근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들을 더 고용하기 때문에 고용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지금 기대하기엔 시기상조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문가들도 최저임금을 오르면 고용률이 하락한다는 명확한 한편이 있지 않아요. 거의 5대5 수준입니다. 예. 근데 이 주 52시간 제도는 도입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정답은 아직까지는 누구도 파악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고 네. 정부가 이제 이 정책을 도입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많이 일하는 건 팩트니 예. 조금 더 고도화된 사회 그리고 좀 더 평화로운 사회로 가려면 주 52시간 제도 도입 필요하다라는 건 확정을 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대 효과 중에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일을 많이 못하니 채용을 하겠지라고 했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채용을 지금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이 보완책으로 이게 중소기업들 그냥 채용하세요가 아니고 중소기업에 보조금도 주기도 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 뭐 불공정한 것들도 좀 없애기도 하고 카드 네. 수수료도 좀 낮추기도 네. 하고 또 편의점하고 점주하고 관계에서 공정거래 관련해서도 네. 점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공동으로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의무로 듣게끔 하는 것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고용률은 사실 올라가야 맞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고용률 자체가 지금 많이 문제는 취업률 자체가 그래서 올라가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1년 동안 고용률이 향상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영계 덧붙이 말씀했어요. 네, 저는 통계청 자료를 좀 봤는데 네.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보니까 지난 6월을 기준으로 1999년 6월 이후에 최대의 실업자 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113만 7천 명입니다.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밑에서 한 10인 미만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분들이 다른 고용 시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자영업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요즘에 1인 창업들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업주가 됐잖아요. 그전에 근로자였지만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도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아, 이거 혼자서 일하기 쉽지 않은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또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런저런 제도들로 인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되도록 유인 효과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죠. 이 네. 자영업자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가족 중에도 있고 뭐 친인척 중에 없는 사람이 없을 맞아요. 거예요. 이런 예.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자든 뭐 경영계든 자영업자든 고루고루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한 정책일 텐데 또 그렇죠. 이게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내용이 좁혀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 기업의 근로시간 제도가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진원 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아마 근로시간 제도가 저희가 도입된 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도입된 나라들의 사례를 같이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일본도 일본 경제 성장 전략 중에 하나가 생산성 혁명이라는 걸 내세워서 주 52시간 제도를 본격적으로 맞이를 했고요. 네. 본격적으로 생산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근로시간 줄이는 방향으로 들어갔고 또 미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사회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로시간을 계속 줄여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들의 공통사항을 보면 일단은 주 50시간을 일관적으로 확 도입을 한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 예외 규정, 그러니까 정교하게 예외 규정을 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뭐 진아 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 노동자 또는 연구 개발에 필요한 부분 또는 이번에 보니까 특례 업종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발 지금 무역 제재 때문에 네. 우리가 부품 국산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 52시간에서는 언제 이거 빨리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러면은 일본의 그 부품 대체하는 기업들은 또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밤새도 괜찮다 뭐 이런 이제 식의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기적절한 대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미리미리 좀 그런 업종들은 정해놨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겸업도 많이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겸업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일한 그 기밀을 내가 다른 회사에서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하게 이제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근로기준법으로나 되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은 우리 회사는 어쨌든 과로라든지 이런 거 막아야 되니까 52시간 하고 남는 여력이 있으면 투잡해라. 뭐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더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네. 오히려 좀 유연한 노동시장에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또 하나는 그 마지막으로 지금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결심을 했어요. 만약에 대표라든지 사업주가 그러면 정규직을 채용할까요? 비정규직 채용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정규직을 채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계속 나누는 말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임금 수준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되게 열악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가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채용할 때는 정규직을 채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와 유인을 줄 건지도 명확하게 해야 이게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양성이 될 건데 지금 뭐 주 52시간 했으니까 채용해 하면 당연히 비정규직 좀 부담을 덜한 것들을 채용을 하게 되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원쌤이 말씀하신 남는 시간 있으면 투잡해라라는 부분이 사실은 앞서서 진원쌤이 말씀해 주셨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오는 이제 뭐 가장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이해관계 있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의 아쉬움을 네, 짚어주신 네, 부분이 네, 맞아요. 좀 맞물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 보기에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어떤 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해요. 네. 근데 지나치게 장시간의 근로는 저희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본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자율권, 선택권을 좀 줬으면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형 로펌에 있는 대표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초봉으로 변호사를 영입을 하면은 초봉으로 1억 2천을 주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주당 52시간밖에 우리가 쓸 수가 없다. 신입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헌고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연봉을 받고 이렇게 좀 연구, 개발,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직종들에 있어서는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경영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실 52시간제라는 것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워라밸인데 이 워라밸 측면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각각의 입장차, 온도차가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워라밸은 사람마다 정의가 달라서 예. 아마 그 두 분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워라밸이라고 하면 예. 어떤 사람은 월급을 내가 많이 받아서 그걸로 이게 뭐 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워라밸은 동기부여거든요. 네네네. 예,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네네. 어떠신가요? 워라밸 저는 예. 우선은 우리나라 워라밸 자체가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해요. 한가하신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고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너무 많고 너무 바쁘고 일이. 근데 그분들은 좀 고연봉을 좀 받고 상대적으로 좀 한가하신 분들은 뭐 확률적이겠지만 좀 낮은 연봉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사실 두 선택지 중에 하나를 강요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뭐 시간이 많으면 쓸 돈이 없고 뭐 돈이 많으면 또 이제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도 약간 저도 이제 가장이 돼야 되고 네. 또 이것저것 또 뭐 진아 쌤처럼 네. 책임져야 될 사람도 많으니까 후자 쪽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아, 벌되 좀 내 시간은 없더라도 내가 소중한 사람들 좀 좋은 거 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신기한 경우에는 아나운서네. 뭐 말 그대로 워크 라이프 밸런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도 그리고 생활도 좀 행복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좀 균형감이 있어야겠죠. 밸런스란 말이 들어간 것처럼 어느 정도 내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은 있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생활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저도 사실 이제 워라밸은 저도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어떤 때는 쉬고 싶고 또 어떤 날에는 더 일해서 내가 성과 내는 게 나한테 워라밸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게 다 다른 것들이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사회가 성숙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 그 보이지 않는 가치는 또 생각하기 나름이다 보니까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두 분도 그렇고 저도 우리 세 명만 하더라도 사실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들 정의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좀 씁쓸한 거는 보니까 정규직 분들은 휴가를 또 잘 가세요. 왜냐하면 고용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쉬어도 돌아올 일자리가 확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휴가를 잘 못 가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비정규직 분들은 내가 조금만 그러니까 정규직이 되려고 또 잘 보여기도 해야 되고 또 잘못하면은 바로 계약이 종료되고 하다 보니까 잘 못 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얘기 나눈 노동 유연성이라는 부분이 꼭 52시간하고 연계를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규직이 조금 더 유연해져야지 결국에는 뭐 형평성을 떠나서 주 52시간 제도 또한 그 목적의 워라밸 또는 생산성 증가 그다음에 뭐 혁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아 쌤은 하십니까? 저는 워라밸을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네요. 그러네요. 네, 좀 서운했어요. 말씀해 주시죠. 저도 얘기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워라밸이 일과 삶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한테 선택권을 줘요. 돈이 좀 없는 쪽에서 시간이 많은 쪽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거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뭐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는 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커왔으니까요. 살아왔으니까요.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이런 같습니다. 사람들에 예. 대해서 조금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양질의 균형을 맞추고 본인들이 일하고 싶으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더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게 하면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플랫폼 기업, 새로운 업체들이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 수 있을 만큼 노력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에 대한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진원 쌤이 뭔가 열심히 적고 계셔서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셨나요? 네. 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워라밸의 가치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OECD 나라 중에 정말 일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보다 소위 잘 산다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일을 덜 해요. 근데 그거는 덜함으로써 분명 얻는 효익이 있단 말이죠. 뭐 생산성 증대를 넘어서 혁신적인 사고라든지 네. 창의적 사고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좀 줄이는 거는 되게 잘했다고 보고 다만 조금 이번 정부에게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한번 이제 밀어붙였으면은 좀 이렇게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우리는 할 거다라고 공표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찬반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미적지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뭐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그에 따른 대비책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는 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과 중소기업분들을 안심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 52시간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경영계, 노동계 이야기 들어봤지만 결국에는 이제 근로자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질문에서 시작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권살롱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송진원 노무사님, 이진아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